안녕하세요. 곽기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 가동 현황 데이터를 웹사이트로부터 읽어드려서 그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저장을 하고 그걸 이용해서 일자별로 가동 현황 추이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원자력 규제위원회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 가동 현황을 매일매일 업데이트해서 웹사이트 상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사이트를 가기 위해서 구글 사이트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글에서 무엇을 검색을 해보냐면요. 파워 리액터 스테이터스 리포트라고 한번 쳐봅니다. 파워 리액터 스테이터스 리포트라고 치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맨 처음에 이렇게 뜨는 링크가 있죠. 파워 리액터 스테이터스 리포트라고 뜨는 링크가 있는데 그걸 클릭을 해보시면은 USNRC라는 그 기구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 밑에 보면 파워 리액터 스테이트 리포트라는 말이 보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 1년간 365일간의 원자력 발전소 가동 현황 데이터를 텍스트 파일로 제공해주는 그 링크입니다. 그래서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 텍스트 파일이 저장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오늘자가 2020년 3월 23일인데 2020년 3월 23일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 365일간의 데이터가 여기 나옵니다. 데이터의 구조를 보시면은 첫 번째 리포트 DT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날짜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유닛이 있고요. 유닛은 원자력 발전소 이름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파워라고 되어 있는 것은 가동 현황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10년 3월 23일 현재 아칸사스 뉴클리어 1호기는 100% 가동 중이다. 뭐 이런 걸 지금 데이터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각 데이터 항목 간에는 지금 요 수직선으로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죠.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의 텍스트 파일은 저희가 그 read.table 함수를 이용해서 읽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파일을 우리가 읽기 위해서 먼저 URL을 우리가 카피를 한 다음에 별도의 변수로 한번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URL이라는 이름 하에 지금 카피한 주소를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 read.table 함수로 읽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한번 읽어드려 갖고 npower란 이름으로 한번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read.table 함수로 읽어드리는데 여기에 첫 번째 인수로 URL을 지정을 하면 되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인수를 지정하기 전에 아까 그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 행에 지금 헤더가 있죠. 헤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더가 있기 때문에 헤더 equal true라고 지정을 해줘야 되죠. 헤더 equal true를 지정을 해서 첫 번째 행에 헤더가 있다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요 데이터 항목과 항목 간에 요 수직선으로 지금 구별이 되어 있죠. 그래서 separate 인수, SEP 인수에다가 저 구분자가 뭔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SEP 인수에다가 구분자가 지금 수직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자 데이터를 팩터로 변환하지 않기 위해서 string factors equal false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드리면은 정상적으로 잘 읽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npower의 한번 구조를 보시면요. 총 그 35,658개의 행이 지금 읽어드려 왔고요. 총 3개의 변수가 있죠. 3개의 변수. 3개의 변수는 아까 보셨던 날짜를 나타내는 요 변수하고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 이름을 나타내는 요 유닛이라는 변수하고 가동률을 나타내는 파워라는 변수. 그래서 report dt, unit power 이 3개의 변수를 갖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지금 데이터가 다 읽어드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총 35,658개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약 100여 개 있으니까 거의 한 1년간의 데이터가 다 수집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 데이터를 한번 조금 전처리를 해볼게요. 일단 제가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일자별로 시계열 그래프를 그릴 거기 때문에 저 x축에다가 이제 날짜를 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report dt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현재 문자로 들어가 있는
요 03, 23, 2020 이렇게 되어 있는 데이터를 날짜 형식의 데이터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npower라는 데이터에 report dt라는 저 변수를 문자형에서 날짜로 바꿀 때 우리가 asDate라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asDat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문자를 우리가 날짜로 바꿀 수가 있어요. asDate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다가 우리가 바꿀 날짜의 벡터를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날짜를 바꿀 포맷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포맷 인수에다가 포맷을 지정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날짜가 문자가 이렇게 03, 그 다음에 슬래시 23, 슬래시 2020 이렇게 돼 있죠. 이거 근데 각각 이게 뭔지를 그 sdate 함수한테 알려줘야 되거든요. 03이라는 것이 뭐고 23이 뭐고 2020이 뭔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 이게 뭔지 알고 있죠. 03은 월이고 23은 날짜고 2020은 연도인데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이 as.date 함수에다가 그거를 알려줘야만 됩니다. 그 알려줘야 되는 것을 이제 포맷 인수에다 지정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지정을 하냐면 우리가 strptimes라는 함수의 도움말을 보시면요. 우리가 날짜를 지정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퍼센트 다음에 알파벳을 써갖고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적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월, 일, 연도로 돼 있었는데 월, 일, 연도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시면은 예를 들면 1에 해당되는 것은 퍼센트 스몰 d 이렇게 되면은 1일부터 31일까지 날짜를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퍼센트 스몰 m 이것은 1월부터 12월까지 숫자로 나타내는 월을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연도를 아까 보시면 연도가 4자리로 되어 있었죠. 연도를 4자리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퍼센트 다음에 대문자 y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형식에 맞춰 갖고 포맷 인수에 지정을 하면은 문자 데이터를 읽어드리면서 그 형식에 맞춰 갖고 날짜 데이터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대로 여기 처음에 월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슬래시가 있었고 그 다음 일이 있었고 슬래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연도가 4자리로 표현된 게 있었죠. 그래서 대문자 y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은 그 리포트 데이터이든 물자 데이터는 날짜 데이터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한번 구조를 보셔갖고 실제로 바뀌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네, 리포트 DT가 아까는 캐릭터였었는데 지금은 데이트라는 그런 날짜 형식으로 바뀌어 있죠. 그래서 포맷도 보시면은 2020-03-23 그래서 연, 월, 일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한번 보실까요? 데이터 한번 앞에 6개를 한번 우리가 출력을 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요. 뒤에 6개도 한번 출력해 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총 35,658개의 데이터가 있는 거니까 여기 1번부터 시작을 해서 35,658개의 데이터가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 일자별로 원자력 발전소의 이름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매일매일의 원자력 발전소 가동 현황을 이렇게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죠. 실제로 이 데이터셋에 원자력 발전소가 도대체 몇 개가 있는가를 한번 보려면요. 그러니까 유니크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npower에 유닛의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거기서 유니크한 개수가 몇 개가 있는가를 유니크한 원자력 발전소가 무엇이 있는가를 이렇게 우리가 함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총 98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98개 원자력 발전소에 365일간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98개의 데이터를 98개 원자력 발전소를 우리가 일자별로 그래프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은 그러기에는 너무 많죠. 너무 많아 갖고 제가 예를 위해서 한 12개 정도만 추출해서 원자력 발전소의 일별 가동 현황을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개를 처음 12개를 한번 선택을 할게요. 여기 지금 1번부터 98번까지 있는데 1번부터 12번까지 1번부터
12번까지의 원자력 발전소를 제가 골라갖고 그 12개의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지난 1년간의 가동 현황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1번부터 12번까지를 이렇게 벡터 그 인덱싱을 통해 선택하면 되죠. 그럼 이렇게 12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선택이 되고요. 저 12개의 원자력 발전소의 데이터를 아까 36,000개의 행을 갖는 그 데이터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in %라는 연산자를 사용을 할 거예요. 이 %in % 연산자는 첫 번째 앞에 A라는 벡터가 주어지고 뒤에 B라는 벡터가 주어지면은 A라는 벡터에 있는 각 원소가 B라는 벡터에 존재하는지를 보고 그게 있으면은 그 위치에 true를 반환해주고 없으면 false를 반환을 해줍니다. 실제 예를 갖고 보시면 예를 들면 1번부터 10번까지의 숫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B 대신에 C 1, 3, 5, 7 이렇게 4개 숫자가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in % 연산자를 이걸 작동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1번부터 10번까지의 각 원소를 여기 1357에 있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있으면은 true가 되고요. 없으면 false가 돼요. 앞에 있는 벡터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이거 결과는 10개의 true 또는 false 값이 나오게 됩니다. 1357이 있으면은 1357가 일치하면 true 아니면 false.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해보시면은 이런 식의 10개의 값이 나오는데 1357에 해당되는 것만 지금 true가 있죠. 1357에 해당되는 것만 true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산자를 어떻게 쓸 거냐면 지금 12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우리가 이렇게 추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12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아까 그 36,000여 개의 데이터의 각 행이랑 매칭을 해갖고 있는 부분은 true가 되고 없는 부분은 false가 되도록 우리가 인덱싱을 해서 즉 12개의 데이터만 12개 원자력 발전소에 해당되는 그 데이터만 36,000여 개의 그 행으로부터 추출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12개의 원자력 발전소의 일별 가동 현황 데이터만 우리가 추출을 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sum이라는 변수에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작업을 할 거냐면은 인덱싱을 npower라는 요 지금 데이터 프레임에서 인덱싱을 할 건데요. 어떤 행을 가져올 거냐면은 앞에 이제 행만 제가 조건식으로 선택을 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아까 그 %in % 연산을 쓴다 그랬죠. 그래서 npower에 유닛에서 %in % 연산자를 주고 12개의 이 데이터, 12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두 번째 벡터를 이렇게 주게 되면은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좀 n 파워 유닛 하면은 전체 다의 그 원자력 발전소 이름이 다 나오죠. 총 35,658개의 행에 있는 각 행의 원자력 발전소 이름이 다 나옵니다. 제가 그거를 다 그래프로 그릴 게 아니라 그 중에 요 12개의 해당되는 원자력 발전소의 데이터만 가져올 거죠. 그럼 앞에 있는 요 데이터셋에서 뒤에 있는 요 원자력 발전소의 이름과 일치하는 행만을 추출하도록 제가 이 행렬 인덱싱을 제가 한 겁니다. 그래서 n파워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행을 가져오는데 이 콤마를 중심으로 앞쪽에 제가 인덱싱을 줬기 때문에 행을 가져와요. 행을 가져오는 인덱스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출하게 되면 true 또는 false 값이 나오는 거고 true에 해당되는 것이 저 12개 원자력 발전소에 해당되는 1년간의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sum에는 저 12개의 원자력 발전소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총 몇 개가 뽑혔는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총 1번부터 해서 35,572번까지 약 1년간의 데이터인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 원자력 발전소는 앞에 선택한 12개의 원자력 발전소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2개의 원자력 발전소 곱하기 365개의 그런 데이터가 지금 선택이 돼서 추출이 된 겁니다. 자, 이걸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ggplot 패키지를 사용할 거고요. 그래서 먼저 ggplot 패키지를 메모리에 적재를 해봅니다.
ggplot 패키지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려면 ggplot 함수를 이용을 해서 먼저 그래프를 초기화를 해야 되죠. 지금 사용할 데이터셋은 조금 전에 그 추출한 sum이라는 데이터 프레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s 함수를 이용을 해서 x축과 y축을 매핑을 해봅니다. 지금 시계열 그래프를 그릴 거기 때문에 선도표를 생성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x축에는 날짜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report dt라는 변수를 매핑을 하고요. y축에는 가동률을 매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동률 나타내는 power라는 변수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geomLine 함수를 호출해서 선도표를 그릴 건데요. 색깔을 한번, 선의 색깔을 빨간색으로 한번 줘볼까요? 레드로 한번 줘보고요. 그 다음에 이 선도표는 12개의 그 발전소별로 각각 생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12개의 패널에다가 각 발전소별로 지난 1년간의 발전소 가동 현황을 그려주는 그러한 그래프를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facet wrap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패널을 생성을 해볼게요. 그래서 틸달 중심으로 해서 지금 유닛 인수를 줘야 되겠죠. 지금 발전소별로 패널을 만들 거니까요. 그런 다음에 행의 개수를 지정을 합니다. 행의 개수를 4로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총 12개의 발전소를 우리가 그려야 되기 때문에 행의 개수가 4면은 열의 개수가 3이 되겠죠. 그래서 4 곱하기 3의 그리드상에 12개 발전소의 그래프가 생성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시면은 이런 식의 그래프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그 지정한 대로 잘 그려진 것 같습니다. X축에 날짜가 나오고 Y축에 가동률이 나오고 그 다음에 12개의 패널 각각의 지금 시계열 그래프가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죠. 12개의 패널에 12개의 발전소에 1년간의 시계열 그래프가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나름 괜찮은 그래프인데요. 좀 개선을 좀 해볼까요? 개선할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면 X축을 보시면은 지금 4, 2019 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여기 지금 숫자들이 막 겹쳐 있죠. 겹쳐 있고 4는 이제 4월을 의미하는 거고 2019는 연도를 의미하는 걸 텐데 날짜가 좀 보기가 안 좋죠. 우리가 날짜 이렇게 쓰진 않잖아요. 4, 2019. 그래서 날짜를 그 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영어로 그 월의 약자가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019 그다음에 APR 이렇게 찍히는 거죠. 그다음에 2019년 12월 같은 경우는 2019 디셈버 뭐 이런 식으로 찍히도록 한번 변형을 좀 해볼게요. 자,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x축을 바꿔주는 스케일 함수를 써야 되는데요. 그렇게 쓸 수 있는 함수가 scale x dat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scale x date라는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은 x축을 날짜 형식으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scale x date 함수에 우리가 어떻게 인수를 줘야 되는지를 잘 모르니까 한번 도움말을 보겠습니다. scale x date 함수의 도움말을 보시면은 우리가 중요하게 지정해야 될 인수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가 이제 date breaks라는 인수가 있고 또 하나가 date labels라는 인수가 있습니다. 일단 date labels 인수에는 그래프상에 찍히게 되는 날짜의 형태를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2019 April 이렇게 찍는지 아니면은 거기에 2019 4 이렇게 찍는지 뭐 그 이름을 우리가 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날짜의 포맷을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되고요. 데이트 브레이크스에는 그 날짜 간의 간격을 지정을 합니다. 뭐 월간 찍을지 3개월간 분기간 찍을지 혹은 1년당 찍을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두 개의 인수를 기본적으로 지정을 해야 되고요. 먼저 데이트 레이블스 인수에 지정을 해야 되는데 데이트 레이블즈 인수에는 그 날짜를 찍는 형식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 형식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 퍼센트 다음에 알파벳을 가지고 지정하는 형식, 그 방식을 따라요. 그래서 지금 어떤 방식으로 저는 찍고 싶냐면은 연도가 두 자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월의 약자를 찍는 이제 그러한 방식으로 찍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도의 두 자리는 아까 퍼센트 다음에 대문자 y를 하게 되면은 네 자리를 찍었죠. 그런데 퍼센트 다음에 소문자 y를 하게 되면은 두 자리로 연도를 찍습니다. 2019 같은 경우는 19 이렇게 찍게 되겠죠. 그 다음에 월의 약자로 쓸 수 있는 것이 퍼센트 B 소문자 B가 있습니다. 소문자 B, 퍼센트 소문자 B 같은 경우는 약으로 표현되는 월을 찍어줘요. 그래서 디셈버 대신에 DC 이렇게 찍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데이트 레이블스를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연도를 퍼센트 다음에 소문자 Y로 좀 찍고 싶고요. 그 다음에 월하고 연도하고 월 사이에 제가 하이픈 하나 넣을게요. 하이픈 집어넣고 그 다음에 퍼센트 B 하게 되면은 월의 약자로 찍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트 브레이크 순수에다 간격을 찍을 수 있다 그랬죠. 그 패널이 좀 작기 때문에 촘촘하게 붙어 있으면 보기가 안 좋으니까 3개월 단위로 한번 찍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3 months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은 3개월 단위로 데이터가 찍히게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한번 결과를 한번 보시면은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근데 좀 이상하죠.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금 안 찍혀 있어요. 그 앞에 19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제대로 된 것 같아요. 연도의 두 자리를 가지고 연도를 찍은 거니까. 그 다음 하이픈도 제대로 나왔죠. 그런데 월의 약자를 제가 영문의 월의 약어를 쓰고 싶었는데 지금 숫자 6이 이렇게 찍혀 있어요. JUN 이렇게 찍혀야 되는데, 그 다음에 9 대신에 September의 SEP가 찍혀야 되고 12 대신에 December의 DEC가 찍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된 이유는 이 시스템, 윈도우 시스템의 그 로케일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짜, 월을 쓰는 방식이 이 퍼센트 B를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월을 나타낼 때 약어라는 게 없죠. 월에 약어가 없습니다. 근데 영문에는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없는 그 로케일이기 때문에 이 퍼센트 B가 작동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영문의 로케일에서는 저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영문 로케일을 일단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sys set locale 함수를 지정을 하고요. 거기다가 lc time 카테고리를 time으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떤 방식으로 바꾸냐면 잉글리시로 영문으로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로케일을 일식으로 바꿔준 다음에 다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제는 정상적으로 보이고 있죠. 19 다음에 준, 그 다음에 19 다음에 SEP 이렇게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이제 잘 됐는데요. 문제는 이게 글자가 좀 너무 커갖고 좀 글자 겹쳐서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글자를 한번 좀 작게 줄여볼게요. 저렇게 줄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theme 함수에서 저런 작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축의 글씨를 축소하는 거기 때문에 axis.text 글자에 대한 거니까 x.text를 우리가 인수로 줄 거고요. 거기에 엘리먼트 텍스트 함수, 지금 텍스트를 변형할 거니까 엘리먼트 텍스트 함수에서 인수를 글자 크기를 제가 줄여주고 싶다 그랬죠. 그래서 사이즈를 한 6 정도로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는 김에 글자체도 페이스는 우리가 두껍게 볼드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글자가 적당한 크기로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글자의 크기가 적당히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회색으로 theme gray 테마가 지금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저거를 깔끔하게 한번 테마도 한번 바꿔볼게요. theme BW 테마를 이용해 갖고 블랙 앤 화이트로 깔끔하게 나타나는 그런 테마를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훨씬 더 선명한 그런 그래프가 그려졌죠. 그러면 theme 함수에다가 조금 더 한번 개선을 해 볼게요. 지금 여기 이 패널에 이 원자력 발전소 이름이 쓰이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스트립이라고 부르는데 요거의 백그라운드 색깔이 좀 회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에는 선의 색깔이랑 좀 어울리게 저기 색깔을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스트립의 백그라운드 색깔을 바꾼다 그래서 스트립 백그라운드라는 것을 우리가 인수로 지정할 수가 있고요. 거기서 채우는 색깔, 저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채울 거기 때문에 엘리먼트 함수 중에 엘리먼트 렉탱귤러, 엘리먼트 RECT 함수를 호출해 갖고 그 안에 채우는 색깔을 제가 어떤 색깔로 바꿀 거냐 하면은 휘트라는 색깔로 한번 바꿔 볼게요. 그런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 보면은 색깔이 휘트 색깔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그레이 색깔보다는 좀 보기가 좋죠. 그래서 색깔을 한번 이렇게 바꿔봤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좀 더 해보고 싶은 것이 이 그래프의 그 제목 좀 바꿔보고 싶고요. 그
그 다음에 X축에 보시면은 리포트 DT라고 이제 변수들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를 뭐 다른 이유로 바꾸거나 아니면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날짜가 이미 써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게 날짜라는 걸 알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깔끔하게 아마 X축은 그 축의 이름을 제거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작업을 한번 랩스 함수를 이용해서 해볼게요. 일단 X축은 제가 사용을 안 한다 그랬으니까 이름을 이렇게 삭제를 할 거고요. Y축은 저게 뭔지는 좀 알려줄 필요가 있으니까 우리가 파워란 이름으로 그대로 한번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그래프의 제목도 한번 바꿔볼까요? 타이틀 인수에다가 그래프의 제목을 바꿀 수가 있죠. 뉴클리어. 지금 사실 그래프의 제목이 없는데 새로 만드는 거예요. 뉴클리어 파워 리액터 스테이터스 오버 타임, 이렇게 한번 그럴듯하게 제목을 한번 바꿔보고요. 그 다음 부제목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부제목에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전체 핵발전소를 원자력 발전소를 다 그린 게 아니라 12개의 샘플만 이용을 했죠. 그래서 12개의 샘플만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들을 한번 부제목에다가 설명을 좀 넣어 보겠습니다. 미국이라는 것도 한번 설명을 할 거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12개 원자력 발전소 샘플, 이런 걸 부제목으로 집어넣어 보고요. 그 다음 출처도 한번 넣어 볼까요? 캡션 함 인수에다가 출처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그 출처를 그 캡션 인수에 지정을 하게 되면 그래프 하단에 출처가 찍히겠죠. 그래서 소스가 어딘지 NRC라는 사이트에서 가져왔으니까 소스가 NRC다, 이렇게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이제 그래프의 제목, 부제목, 캡션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그래프가 만들어졌죠. 자, 그래프의 제목하고 제목을 한번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프의 제목에다가도 한번 우리가 좀 수정을 해볼까요? 지금 제목을 볼드 페이스로 만들어 갖고 조금 두드러지게 한번 만들겠습니다. 그럼 플랫점 타이틀 인수를 지정을 하면 되죠. 플랫점 타이틀 인수를 지정하는데 지금 제목에 뭐를 바꿀 거냐면 텍스트를 볼드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엘리먼트 함수 중에서 엘리먼트 텍스트 함수를 쓰면 되고요. 페이스를 볼드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지정을 해보면은 그 페이스 이퀄 볼드에 지정된 거에 따라서 저 그래프의 제목이 또 두꺼운 글씨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그 원자력 발전소 규제위원회 웹사이트 가갖고 지난 365일간의 원자력 발전소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갖고 그 중에서 12개의 원자력 발전소만 추출을 해서 한번 지난 1년간의 가동 현황을 시계열 그래프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